네, 시작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이제 수업을 나가기 전에 배운 거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쓱 한번 다시 리뷰를 한번 하고서 좀 문제 풀고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좀 복기 좀 할게요. 맨 처음 배운 게 뭐냐? 네, 제곱근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무리수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크기에 대해서 판단도 했고, 그 다음에 대소비교도, 그 다음에 수직선도 다 배웠어요. 자, 뭔 얘기했냐? 한번 간단히 리뷰해 볼게요. 제곱근은 말 그대로 두 번을 곱해서 A를 만들 때 이 X라는 녀석을 A의 반조각, 그쵸? 이 녀석이 이렇게 두 개로 또는 음수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경우로 곱해서 얘를 만드는 녀석들이 되는데, 이때 이 x를 갖다가 요거 또는 요거라고 해가지고서 우린 두 가지라고 썼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그리고 a의 반조각 해서 루트 a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색깔이 좀 덜 띄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제곱근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a를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이죠. 그것의 근을 바로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이 만약에 3이다. 그럼 x제를 갖다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했죠. 그쵸? 3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쪼개고 나면 루트 3과 루트 3 두 개로 곱으로 쪼개지든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놨다 보니까 이 제곱근 자체는 이런 루트라는 기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루트 기호를 갖다가 우린 근호라고 배웠습니다. 이 자체가 근호. 영어로는 radical sign이라고 합니다. 즉 뿌리의 기호다 뜻이죠. 근데 왜 이게 뿌리 근자 잡고 쓰느냐? 그거는 이제 무리수 얘기하면서 드렸지만 처음에 설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네, 1차원일 때 이게 1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2차원의 면이에요. 이렇게 세로축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가로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세로까지 들어가서 2차원 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2차원의 면, 즉 면적이죠. 면적의 크기가 만약에 4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쉽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크기를 어차피 변의 길이니까 이 경우는 음의 제곱근이 아니고 양의 제곱근만 씁니다. 그래서 루트 4라고,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4짜리 정사각형의 면적이 4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근호를 썼습니다. 근호를 쓰긴 썼지만 얘는 사실상 2라는 값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를 곱의 반쪽으로, 그 2라는 녀석은 4의 제곱의 반쪽이니까 루트 4라는 것과 똑같은 크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근호라는 것 자체는 무리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제곱의 반쪽을 나타내는 제곱근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4가 아니고 예를 들어 5가 나왔다. 그러면 5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타내기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로는 못 나타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한참 계산해도 안 나고 끝도 안 나고 반복도 안 되는 지저분한 더러운 소수꼬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포기. 그래서 새롭게 표기한 방법이 바로 이 근호를 쓴 루트 5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리수가 아니에요. 루트 4는 2라는 유리수 값과 똑같으니까. 하지만 이를 루트 5 또는 루트 3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끝이 안 나는 소수 꼬리를 갖고 있는, 유리수로는 커버가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식을 갖다가 무리수라는 숫자로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기존까지 있던 수는 유리수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체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뤘었죠. 수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유리수가 있었고 무리수가 있었는데 그 생긴 순서대로 이제 안 할게요. 자, 유리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 배웠던 정수가 있었어요. 정수는 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 다음에 0, 사이에 0이 있겠죠? 0과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양의 정수의 과거의 이름값은 명칭의 자연수였죠. 자, 그리고 이 유리수엔 정수 말고도 부분을 나타내는 값인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값은 분수 형태의 유리수꼴만이 아니라 소수로 나타내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수라고 해서 얘는 유한과 무한이 있었는데 이 무한은 또 순환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비순환 무한소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까지는 우리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2학년 1학기 때 얘를 분수로 바꾸는 거, 유리수 바꾸는 거 다 배웠고, 그쵸? 첫째 자리부터 순환한 마디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순환소수까지 전부 다 바꾸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 유한소수는 애초부터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습니다. 약분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으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무한소수일지라도 소수에서 대부분은 이 부분으로 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유리수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2차원으로 넘어가면서 발견하게 된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비순환 규칙성도 없고 끝도 안 나는 무한소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우리가 딱 이렇게 해서 무리수라고 했죠. 이게 무리수라고 했는데 칸을 좀 맞춰줄까요? 이쁘지가 않으니까 이걸 아래를 갖다가 무리수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 유리수 두 개가 합치는데 왜 유리고 왜 무리냐? 누구는 뭐 반짝이는 유리가 있고 얘는 반짝이지 않은 수냐? 그게 아니죠. 애초부터 유리수라는 것 자체를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얘는 P분의 Q 형태로 P는 0이 아닌 즉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유리수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분수 형태, 유리수 형태가 조금 더 메이저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리수는 일단은 결정이 뭘로 끝나는지 몰라요. 규칙을 모르거든. 우리가 순환소수면은 이게 대충 이 반복이 되니까 무한히 가더라도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다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의 크기를 가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약간의 극한 개념을 써서. 그런데 무리수는 뭐 어떻게 규칙도 몰라. 근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끝을 모르는데. 끝도 안 나지만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애예요. 얘는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규정을 못 짓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로는.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그냥 놔야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분모분자를 뭘로 표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안 됩니다. 얘는 P분의 Q 형태를 못 나타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분자가 0인 경우는 0이란 허공을 아무리 갈라봤자 0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유리수하고 무리수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네, 이 자체를 배워가지고서 우리는 실수라는 것까지 숫자를 갖다가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 실수란 녀석은 1차원 선에서부터 우리가 발견 못했던 미세한 값들, 그 다음에 2차원, 3차원까지 어떤 값의 뿌리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값이고 이 수 정도는 돼야 구멍이 안 나고 다 메꿔지게 됩니다. 즉, 그 크기를 각각의 그 축에 대응시킬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의 크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눈금 크기에 대응할 수 있다. 즉, 그 위치의 크기를 우린 길이를 잴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어떤 수가 나오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크기를 갖는 어떤 것이든 간에 실수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린 실수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리얼 넘버라고 해서 이 실수를 갖다가 이니셜 R로 씁니다. 이렇게 리얼 넘버라고 나타냅니다. 유리수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유리라는 게 클래스 얘기가 아니라 분모 분자로 분리가 될 수 있다. 즉 레이셔널 넘버라고 합니다. 얘는 이레이셔널 넘버, 즉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옛날 같 이게 왜 또 레이셔널이라는 게 여러분 또 이성적인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합리적인. 근데 이게 왜 이레이셔널이냐? 그 나눌 수 없다 뜻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끝도 안 나고 규칙도 없거든.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되게 이상한 수였어. 그래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아무튼 유리수, 무리수 합쳐가지고 실수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게 나오는 거는 모든 무한소수가 무리수도 아닐 거고, 그쵸? 네, 모든 무한소수가 유리수도 아니에요. 무한소수만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순환소수까지는 유한소수랑 더 합쳐서 유리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순환하지 않는 규칙이 없는 무한소수는 안 돼요. 그래서 얘만 따로 이렇게 껴서 무리수라고 나타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기 쪽수가 아무리 보니까 얘는 되게 많고 얘는 종류가 적잖아.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무리수가 숫자가 적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유리수도 우리가 무한합니다. 개수가 무한해요. 즉 무슨 말이냐? 아무리 수직선에 작은 두 눈금의 유리수가 됐던 무리수가 됐던 어떤 눈금 사이를 나타낸다면은 그 사이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점점 더 크게 만들 수 있고요. 더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또 두 번째로 더 작게 만든다 하더라도 또 더 확대하면 이게 자체가 더 커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개 값 사이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유리수를 얼마든지 박아 넣을 수가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유리수 자체도 굉장히 조밀조밀합니다. 무한합니다. 얘도. 다만 그 무한의 밀도가 얘보다 좀 떨어져요. 무한은 한데 끝은 없는데 그 사이사이 구멍은 있어. 자, 그 다음에 무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럼 적느냐? 그렇진 않아요. 얘도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루트 2 같은 경우는 1.414 정도 된다 그랬고 루트 3 같은 경우는 1.732 정도 된다 그랬고 끝은 몰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루트 2, 루트 3 자체가 나타낸다면은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대충 1.4, 1.7 사이에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봤자 뭐 1과 2 사이인데. 그런데 이 사이에 있어. 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갖다가 우리가 두 개를 갖다가 중점 구하는 거. 얘랑 얘 더해서 반으로 쪼개봅시다. 이래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무슨 뭐 0.5를 갖다가 0.5라기보단 0.5라고 할까? 그렇지 뭐 0.4를 갖다가 더한 수도 될 수 있잖아. 0.4 더하기 루트 2. 그러면은 이 소수꼬리가 안 사라진단 말입니다. 0.4 더해봤자 여기까지만 1.8로 바뀌지. 그 다음에 1,4 이렇게 가는 건 안 바뀐단 말이죠. 여기부터는 계속 지저분한 소수꼬리가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무리수예요. 즉 오염이 된다 이거예요. 섞어봤자 어차피 오염이 돼.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역시 두 무리수 사이를 갖다가 중점을 구해봤자 평균을 내봤자 그 가운데 값 역시도 꼬리는 안 사라지고 규칙성도 안 생겨요. 네, 두 개가 뭐 합쳐가지고 뭔가 따다다 갑자기 없어지겠다. 그렇게 된다면 그 자체가 규칙성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끝없이 어디 사이에 있든 간에 끝없는 지저분한 소수꼬리는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수도 굉장히 작은 두 칸을 계속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그 사이에 다 무수히 박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 역시 유리수 못지않게 무한합니다. 무한은 한데 다만 역시 마찬가지. 유리수나 무리수만으로는 이 수직선을 다 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도 엄청나게 많은 위치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확인이 되고 얘 역시도 두 유리수가 굉장히 자잘하게 무수히 많게 박아 넣을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얘도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얘도 존재를 하는 걸 발견을 했어. 기존까지는 얘만 발견했는데 얘도 새롭게 발견을 했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비로소 실수가 돼야지만 이렇게 수직선을 갖다가 이쁘게 하나도 빈틈없이 다 메꿀 수가 있게 됩니다. 0부터 뭐 이런 식으로 수직선 빠짐없이 다 메꿀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실수가 연속적으로 메꿀 수 있다는 실수의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무리수라는 거는 루트를 쓰긴 썼지만 근호를 썼지만 그 안에 루트를 못 벗는 애들이 바로 이 무리수, 이 비순환 무한소수 그리고 지저분한 소수꼬리를 갖는 애들인데 얘도 역시 분명히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건 뭐예요? 크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못 표현하고 못 발견했을 뿐이지 분명히 크기는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넓이가 5짜리 한 변의 길이도 나타낼 수가 있었죠.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서 수직선 위에 나타나는 거 배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0하고 1 사이에 이렇게 2차원으로 1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 대각선이 루트 2가 되니까 컴파스로 내리면 이 길이가 루트 2가 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히 수직선에 엄연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무수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수직선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커지는 값이잖아요. 수직선은. 그래서 이게 기존의 유리수라는 것과 무리수라는 것 사이에는 크기가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밸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를 가진 녀석은 대소 비교가 가능하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직선에서 그 위치를 대응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위치의 값을 그걸 좌표라고 하죠. 그렇게 여기까지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무리수까지 우리가 인지를 했고 그것의 크기도 갖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우리는 무리수 계산으로 들어가서 숫자니까 계산을 해야지. 그렇지? 안 그러면 그거 뭐하러 해?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그 무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칸이 좀 모자라긴 한데 그냥 대충 할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a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죠. 요건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갖다가 좀 제가 숫자로 넣으니까 애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길래 이렇게 그냥 압축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a란 녀석은 양수야. 다 양수로만 할게. 그러면 A란 녀석이 두 개를 똑같은 걸 곱해서 만드는 그 A의 제곱근으로 본다면 얘는 A와 A를 두 번을 곱해서 만드는 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죠. B 같은 경우도 볼게요. B는 어떻게 되느냐. 네, 마찬가지죠. B 같은 경우도 루트 B와 루트 B라는 이 두 개의 곱으로 쪼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B란 녀석은 두 개 곱해서 만드는 거고 A란 녀석도 루트 A 두 번 곱해 만드는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는 이게 AB잖아요. 그렇죠? AB. A 곱하기 B가 AB라는 거 뭐 이미 다 배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번엔 뭔 색깔로 하지? 이 색깔로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루트 AB와 루트 AB의 두 개의 곱으로 되는 걸 알 거예요.
아직 같다고는 안 할게요. 뭔가 이상하게 잡혔네. 자, 그러면 좀 여기서 볼게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얘는 우리가 이렇게 4개의 요소가 곱해지는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차피 곱셈은 순서를 바꿔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것을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얘네 둘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가 루트 a와 여기도 루트 a로 얘가 일로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b가 되겠죠. 루트 b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전부 다 이건 다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쓸게요. 루트 ab, 루트 ab. 이거 좀 크게 쓸까? 자, 루트 ab 곱하기 루트 ab가 이 녀석의 쪼갠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랑 이건 똑같은 덩어리가 될 거야. 근데 그 두 개 곱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거 쪼개고 쪼갠 거니까 당연히 요소가 다 똑같은 것들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녀석이 아 이거랑 똑같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 즉 루트 안에서 그냥 이걸 곱한 녀석을 반으로 그러니까 쪼개서 곱하나 아니면 곱한 녀석 곱하고 나서 쪼개버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곱해가지고 쪼개나 아니면 각각을 쪼개가지고 반씩 곱하나 이렇게 가서 쪼개든 쪼개서 곱하든 일로 가서 쪼개든 아니면 이렇게 쪼갠 다음에 쪼개서 곱해서 일로 가든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AB라는 게 굳이 자연수만이 아니라 분수, 양의 분수일 때도 이건 AB가 무슨 수가 되든 워낙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3 곱하기 2 같은 이것의 루트를 곱하는 경우도 해당되겠지만 뭐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1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수 소수 관계없이 그냥 양수만 되면은 루트를 합쳐서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눗셈 같은 경우도 뭐 딱히 어렵진 않아요. 뭐냐면 이를테면은 루트 2 나누기 루트 3 같은 경우는 곱하기 역수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죠. 루트 3분의 1.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냥 3분의 1 루트랑 똑같은 얘기겠죠. 왜냐면 제곱하면 똑같이 3분의 1짜리니까. 그럼 얘랑 얘를 곱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요 계산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굳이 곱셈, 나눗셈 구분할 거 없이 그냥 역수로 바꿔버리면 그것도 곱셈이기 때문에 그냥 요 자체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배웠고요. 한번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면 문제 잠깐 건드리고 진도 좀 나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문제 좀 볼게요. 2014년 고1 3월 13번 문제예요. 요거 아마 응용 문제 푸시다 보면 많이 보이는 문제일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어렵진 않아요. 약간 좀 차분하게 풀어가시면 돼요. 상황에 대한 포착을 하시고 그거를 풀어가는 단계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의 특징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AC의 길이가 2, 요게 2래요. 보이시죠? 네. 요 길이가 2예요. 요게 2인데 각 C가 90도. 요 C는 90도짜리. 직각삼각형. 이렇게 보이시죠? 직각삼각형. 네, 요게 A. 그다음에 이게 B. 이게 원래 C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요것도 원래 2짜리야. 이게 누였어. 누여서 회전하기 시작해. 누굴 중심으로? C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굴러간대요. 뭐 원형은 아니니까 울퉁불퉁 굴러가겠죠. 울퉁불퉁 이게 굴러가는데 언제 이 C가 다시 그 수직선과 만나냐, 땅바닥에 언제 들어가느냐.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얘가 이렇게 돌면은 지금까지는 돌 거예요. 한번 돌아서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로 가냐면은 무슨 색깔로 해줄까? 네. 다음번에는 요 정도의 위치로 가겠죠. 근데 이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2자리를 눕히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눕겠죠. 여기까지 올 때 이게 A가 일로 여기로 올 거예요. 그다음 C는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회전축의 중심이니까. 그 다음엔 이게 B가 되겠죠. 이렇게 누웠어요. 자, 그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엔 누가 돌겠어요? A가 중심이 되면서 이제 C가 붕 뜨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이 요걸 챙기셔야 돼요. 누가 회전의 중심이 되느냐. 분명히 어떤 한 모서리 점은 땅과 맞닿아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수직선에 맞닿아야지만 그걸 지지대 삼아서 돌겠죠. 그쵸? 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누가 되느냐? 요 바로 4,0의 자리값을 갖는 A가, 땅바닥에 누웠던 A가 다시 회전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올라갑니까? 얘가 이제 붕 뜨겠죠. 붕 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색을 뭐 무슨 색으로 할까? 아까 계속 그 색으로 갈까요? 다른 색으로 갈까? 좋아요. 얘는 그러면 이게 지금 올라가니까 C가 얘를 중심으로 이 길이만큼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C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긴 C가 직각이니까, 그리고 B가 붕 뜨겠죠? 요 지간까지 일단 올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얘가 이제 일로 올라오고, 얘는 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여기서는 그 C가 누운 다음에 올라갈 때도 이 선을 중심으로, AC를 중심으로 반지름만큼 이렇게 부채꼴 돌면서 홀을 기리면서 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고요. 자,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여기가 뾰족하니까 하면서 내려가서 땅바닥에 닿겠죠.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 A가 중심이 되는 건 맞는데 이번엔 자, 돌 때 얘가 내려가는 겁니다. 얘는 땅바닥에 닿을 수 없어. 얘가 먼저 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 길이만큼을 내려갈 텐데 그때 그럼 이 길을 잽시다. 지금까지는 요게 2였고, 그쵸? 그래서 2가 2로 누웠다가 다시 2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2였어요. 여기까지 2였는데 얘는 2가 아니야. 그럼 길이 다시 재야죠. 여기가 2였고요. 요 칸은 얼마냐면 아까 한 칸이었으니까 1이었어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느냐? 루트 5가 되겠죠. 왜? 이거의 제곱은 이거 4 더하기 1이 되니까 5의 절반, 반쪽이니까 루트 5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똑같이 내려오니까 요 길이가 루트 5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그때 이제 닿았을 때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림을 무슨 색깔 할까? 흰색으로 그냥 갑시다. 자, 그러면 직각이니까 요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 녀석이 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이제 이 다음엔 누가 또 회전의 중심이 되겠어요? 바로 요 B를 중심으로 돌겠죠. B가 되니까 요 점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서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내려와야겠죠. 왜냐하면 B를 중심으로 얘가 이 반지름만큼이 또 돌아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요 자리가 최종 C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린 뭘 구해야 되느냐? 그렇죠. 바로 요 길이를 구하셔야겠죠. 무슨 색으로 할까? 요 색. 얘 길이를 구하셔야 되겠죠. 이 길이 원래 얼마예요? BC 길이 얼마였어요?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만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C가 이 C까지 오는데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 녀석 좌표 구해야 돼요. 최종 C의 좌표. 이 녀석 좌표요. 요 점 좌표. 그럼 끝났죠. 어떻게 되느냐? 요 4라는, 물론 C에서 재도 상관없어요. 2 더하기 뭐 루트 5 더하기 1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여기 A도 있잖아요. A도 4잖아요. A는 4부터 출발하는 게 좋지 뭐. A가 4였는데 거기서 루트 5만큼 더 오고 1만큼 더 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5 더하기 루트 5가 나오겠죠. 이렇게 차분하게 그냥 하나하나씩 돌리는 걸 갖다가 그때 꼼꼼하게 좀 하시면 좋아요. 이 과정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복잡한 게 좀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그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생각하시면 이건 그냥 애들 애교예요.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정말 재롱 떠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5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4번으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3점짜리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놀랍겠지만 일반 내신에서는 아마 4점짜리가 가능한 문제일 겁니다. 내신에서는 아마 상급 문제가 될 텐데 네, 이 수능형 학평에서는 뭐 3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점이지만 조금 알찬 3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과정을 갖다가 머릿속으로 굴리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려봐서 몇 개 키포인트 그려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됐죠? 정리하시겠어요? 네, 정리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이렇게 그림만, 포인트만 그립시다. 뉘인 그림, 그 다음에 다시 쓴 그림,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온 그림,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그림. 올라간 그림은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가 A가 되고. 그래서 얘랑 똑같은 위치에 다시 오겠죠. 그래서 이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그 다음에 이게 5번 그림이 되면서 끝나겠습니다. 자, 마무리만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대충 여러분 좀 까먹었을까봐 제가 늘 그랬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간 거에 대한 연속적인 복습과 머릿속에 소화시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그 시간 이 일을 잘해봤자 이게 누더기처럼 그때만 배우고 앞에 거 또 까먹고 또 요거 나가면 요거 배우고 기억나는 거 앞에 거 까먹고 그럼 의미가 없어요.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통합되게 여러분한테 이게 지식이 쌓여야 이 선행을 하거나 나갈 때 기본이 더 중요하죠. 기본의 개념이 잡힌 다음에 이제 응용도 같이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강해져요. 굳이 막 그 기본 개념도 애매하고 누더기 같은데 이게 통합돼서 소화도 안 됐는데 뭐 무슨 어려운 문제 풀겠다느니 무슨 뭐 A급 풀겠다느니 뭐 다 필요 없다. 네.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피본 애들이 한 트럭이에요, 한 트럭. 자, 절대로 건너뛰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알찬 공부하셔야 돼요, 알찬 공부. 정리해 주시고, 정리. 자, 그러면 이제 됐죠? 이거 잘 하시고요. 자, 또 안 되신 분은 VOD 복습하시면 되니까. 그죠? 자, 이제 그럼 오늘 거 나갈게요. 오늘 건 조금 간단해요. 물론, 아니, 계산 배우고 갑자기 왜 덧셈 뺄셈은 안 합니까? 곱셈 나눗셈만 하고 뭔가 찝찝한데요? 화장실 가서 지금 뭔가 좀 찝찝해요. 뭔가 확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할 테지만 할 건데, 이거를 먼저 한 이유가 있어. 일단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 네.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지우려니까 아깝긴 하지만 지워야겠죠? 제곱근 표입니다. 제곱근 표는 뭐냐? 여러분, 우리 이 루트를 못 벗는 무리수들은 인생을 걸 수가 없어. 끝이 안 나. 아주 정말 더러운 소수고리가 있거든. 끝도 안 나.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제 앞으로 그게 크기를 나타내는 분명히 실수의 한 축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걸 계산할 때 어떡하지? 왜냐면 우리가 이 녀석의 유리수랑 같이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유리수로 계산을 지금까지 하고 살았기 때문에 크기에 대해서는 유리수로 가늠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기준을 유리수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3 들어갈 경우도 뭐 크기 비교할 때 이게 1. 얼마다라는 유리수의 근사값으로 우리가 대충 그 크기를 파악을 하잖아요. 또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수 사이를 넣어가지고서 크기 비교를 하잖아요. 그게 기준점을 갖다가 유리수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모든 무리수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놨어. 우리 조상분들께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셔가지고 다 써놨어. 어떻게 했느냐? 루트 1부터 루트 99.9까지를 갖다가 정말 인생을 거셔가지고 했어. 정말이야. 근데 다는 못하셨고 인생 좀 봐주자.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해주셨어. 그게 어디니? 니네가 하려고 그래봐라. 힘들다 이거. 자, 그런데 이게 99.9니까 1이라고 쓰니까 좀 뭔가 모양이 안 이쁘잖아. 그래서 1.00부터야. 이렇게 세 자리, 루트 안에 세 자리가 그러니까 숫자가 3개 들어가는데 소수, 이게 1의 자리일 때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럼 10의 자리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 정도만 했어. 왜냐면 더하자니까 인생이 고달프잖아.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조상분들께 감사드려야 돼. 물론 요즘은 루트 계산기 두들기면 잘 나옵니다. 옛날엔 없었으니까 이렇게 다 수작업, 아날로그틱하게 다 하셨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루트 1.00 이건 뭐 우리 유리수값이 1이죠. 여기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나타내는 게 있는데 요 사이는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루트 2.00도 있을 거고 루트 3.00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제 표를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로축, 이 축이 첫 번째 기준축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느 자리를 담당하냐면 3개 자리 중에 앞에 2개를 담당을 해요. 1의 자리까지 쓴 경우라면 1의 자리랑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 2자리를 담당을 하고요. 이렇게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거라면은 10의 자리 2개만 나타내는 걸로 끝나요. 그게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빨간색 자리. 이 자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끝이야? 아니죠. 왜? 이 나머지 자리도 있잖아. 나머지 자리는 바로 이 자리. 1의 자리 나타낼 때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즉 세 번째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나타낼 때는 세 번째인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 자리는 바로 이 자리로 가로 자리에서 나타내요. 가로 자리에서. 가로 자리에서 찾아요. 가로 자리. 이 자리. 여기서 잘 보이나? 위에 게 잘 보이나? 어렵지 않죠? 즉, 이 자리로 나타내요. 이 자리. 알겠죠? 이 자리가 바로 이 마지막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표 읽는 거 되게 쉬워. 이거 IQ 뭐 3자리만 되면 네, 죄송합니다. 뭐 2자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혹시 계시진 않죠. 네. 웬만하면 3자리는 되시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건 어떻게 되느냐? 얘는 2.0이고 만약에 우리가 요소를 본다면 여긴 2잖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루트 얘 앞에 두 자리니까 뭐라고 했어요? 빨간색으로 2.0까지는 여기 쓰시고 그다음 마지막 자릿수는 네, 바로 파란색으로 여기 2가 되니까 요렇게. 그럼 2.02의 제곱의 반쪽, 곱의 반쪽, 루트 값. 이 값이 바로 여기 나온 이 교차점인 1.421. 물론 이건 근사값이에요. 왜냐면 더 하자니 고달파 이 정도에서 끊어. 자, 대략 이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 옆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루트 안에 2.03이 되겠죠. 즉 2.03의 반쪼가리가 바로 그 교차점인 1.425 정도가 된다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정확한 값이 아니고 근사값이기 때문에 이걸 등호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요렇게 요런 표시를 하셔야긴 하셔야 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네, 근사값이란 뜻이에요. about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사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걸 등호라고 하시면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점 찍어서 about 표시하셔야 돼요. 근사값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루트 2.02는 2.0에 2가 되니까 1.421. 그다음에 2.03 같은 경우는 1.425. 그다음에 여기 지금 2.11도 있네요. 그럼 2.11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에 두 자리 2.1은 여기서 이쪽 이따 챙기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자리가 1이니까 이 1은 여기 이렇게 챙기시니까 교차 자리가 이거죠. 그러니까 1.453 이렇게 제곱근 값을 갖다가 표를 활용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걸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이제 그 계산기로 두들기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죠? 네. 안 어렵죠? 네. 이걸 이쪽에서 앞에 두 자리, 이쪽에서 마지막 한 자리. 교차 자리가 바로 그 값이다. 끝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정도도 뭐 사실 이 정도면은 다 이해할 것 같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자, 다음 표를 이용해서 제곱근 값을 구하시오.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세 자리 맞죠? 근데 이거는 10.4예요. 10.4의 반쪽을 어떻게 구해? 그러면 이 앞에 두 자리는 어디서 찾으라고요? 여기서 찾으세요. 10 여기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이 자리는요? 어디서 찾으라고요? 여기서 찾으세요. 자, 그러면 10.4니까 10.4, 즉 3.225가 됩니다. 3 곱하기 3이 9니까 어때요? 대충 맞는 것 같죠? 네, 3.225 두 번 곱하면 약 10.4의 근사값이 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12.1. 자, 12.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앞에 12는 누구로 찾으라고요? 여기서 찾으세요. 12니까 얘로 가셔야겠죠, 이번엔? 그 다음 마지막 1이라 그랬죠? 1은 어디예요? 요거겠죠. 그러면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이니까 3.479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표 읽는 방식만 알리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요 사이에 있는 우리는 제곱근은 이제 쎄 빠지게, 골 빠지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 표만 있으면. 표가 없으면 그런 건 이제 보통 루트 2나 루트 3 같은 정도는 외워주세요. 제가 루트 2, 루트 3 정도는 외우라고 했죠. 네, 그리고 나머지도 대략적인 우리가 뭐 요 사이에 있겠다, 땡땡땡 얼마쯤 있겠다라는 거는 예상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했을 거고.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이럴 경우에 또 문제가 있어. 뭐냐면 요 안에 얘를 물어볼게요. 이제 지워야겠다. 아,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그럴 리 없겠죠. 네, 여러분은 복습으로 두 번 다시 안 볼 수 있게끔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 1.00부터 99.9네. 그럼 이거를 벗어나는 수는 어떻게 할 거야? 손가락만 빨까? 아니면 자연계에 이런 수는 없으라고 그냥 애써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까? 그럼 뭐하러 만들어 이거? 그렇죠. 쓸모가 있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써야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먼저 99.9를 넘어가는 것. 이를테면 여기 나와 있는 213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99.9 넘어가요. 원래 이거 어떻게 구해?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루트 213은 옆에다 할까? 여기다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13 곱하기 100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무리수 곱셈 배웠잖아. 뭐 배웠어? 얘가 일로 가는 것도 배웠지만 거꾸로 얘가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지. 루트 2.13과 루트 100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야. 야, 이거는 루트가 필요한 애니? 아니잖아.
무리수인 척하지만 얘는 근호가 없어도 되는 애들이야. 제곱수잖아. 얼마야? 바로 10으로 나오죠. 그럼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녀석은 10 곱하기 루트 2.13이구나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라? 얘만 알면은 이 자식도 구할 수 있겠네. 왜? 우린 이 정도 곱셈은 할 줄 알잖아. 못하니? 못하시면은 저기 내려가시면 돼요. 저 한 2층 내려가시면 중학교 1학년 클래스 있어요. 근데 이건 중1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는 하시겠죠? 좋아요. 자, 루트 2.13 얼마야? 표 찾아야지. 여기서 찾으라고는 안 해. 친절하게 써놨어. 얼마냐면은 이게 1.459래요. 미안해요. 나도 못해요 이걸. 이걸 내가 어떻게 보겠어? 머리가 뽀개지지. 요 값이래요 루트 2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59를 갖다가 10배만 하면 바로 이 녀석이 된다 이거예요. 요 원리에 따라서. 그쵸? 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 1.459의 10배니까 14.59. 사실 원래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다 이렇게 어바웃 표시인데 귀찮으니까 점 찍기 귀찮잖아. 그냥 같다고 할게. 자, 그러면 대충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아야 돼. 이거는 근사값이야. 자, 이게 바로 이 녀석 값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99.9를 넘어가는 녀석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가 있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거 2130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것도 배웠으니까 또 열심히 해봅니다. 여러분 보고 해보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는 거니까 2.130 곱하기 얼마야? 1000이네? 그러면 이거 2.130에다가 루트 1000을 하는 거네. 근데 공은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빼자. (2.13) 곱하기 이거 공 아니야, 점이야. 자, 2.13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눌까지 왔어. 문제는 없어. 맞는 말은 맞아. 이거 쓴 거니까 맞았어. 맞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냐? 얘 뭐야? 이건 못 봤는데요? 이건 루트 못 봤는데요? 선생님 사기꾼 이런 거죠. 아니잖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얘를 이렇게 쪼개면 이게 제곱수가 아닌데 벗겠니? 이렇게 쪼개면 틀렸어요. 이렇게 쪼개면 안 되고요. 자,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지웁니다. 아깝습니다. 저로서는 되게 열심히 필기한 건데. 자, 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2.13이 아니라 21.3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 그럼 어떻게 돼? 이 안에 곱하기가 21.3에다가 얼마 곱해야지 2130이 나오느냐? 1000이 아니라 100만 곱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자체가 루트 21.3 곱하기 루트 100이 됩니다. 루트 100은 뭐야? 루트가 필요 없는 애잖아. 루트 1000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10의 제곱이야. 따라서 이 녀석이 10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10 곱하기 루트 21.3을 구하면 되는데, 아니 선생님, 루트 21.3은 뭔데요? 아까는 2.13에 대한 루트가 구한 거 아니었어요? 그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루트 21.3 값도 있어요. 있는데 여긴 없다. 난 외우지 못해. 왜? 근데 이건 있다고 얘기를 할게. 루트 21.3이 얼마냐면요. 좀만 기다려요. 내가 이따 핸드폰으로 한번 알아봐 줄게. 아니면 여러분 교재 뒤에 있어요. 제곱표가. 난 지금 볼 수 없잖아. 자, 루트 21.3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1.00부터 99.9의 제곱근 루트 사이 값이 표로 다 정리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안에 루트 21.3은 없겠니? 세 자리 돼 있고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수가 바로 21.3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표 뒤지면 나와. 그러면 그 값만 대입하면은 그 제곱근 값만 알면 그걸 10배만 해주시면 바로 요 루트 2130 값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포인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어떻든 제곱근표는 쓰긴 써야 되는데 그 표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려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 가는 세 자리의 수가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10의 자리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세 자리 가든가 어떻든 세 자리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여기지. 이렇게 이거나 이걸로 들어가야 돼. 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세 자리가 들어가는데 1의 자리나 10의 자리까지 해서 세 자리 된 걸 활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 형태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든가 아니면 이거 말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활용을 시키든가 하시면 돼.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것도 할 수 있지.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13 말고 뭐 할까? 0.213으로 할까? 0.113은 어떻게 할까? 이거는 1보다 작네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얘를 두 가지로 쪼갤 수는 있는데 여기서 쓸게 우리가 2.13을 쓸까? 21.3을 쓸까를 갖다가 생각해야 돼. 왜냐면 이 녀석들은 이 안에 존재하는 애들이거든. 이것들은 이 안에 존재를 한 애들이야. 그런데 얘를 쓸까 얘를 쓸까라는 게 어떻게 쪼개야 10의 짝수 제곱꼴이 되느냐, 루트를 씌울 수 있는 제곱수가 나오느냐를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얘로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2.13 곱하기 10분의 1을 해버리니까, 그쵸? 2.13 곱하기 10분의 1.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 2.13 곱하기 루트, 자꾸 왜 1000으로 보이지? 점이야, 점. 내가 이 점 찍는 걸 갖다가 그냥 동그라미로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이렇게 쪼갤 수는 있겠죠. 요거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자체는 얘는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거는 뭐야? 원래? 난 모르겠는데 이거. 루트 10분의 1은 루트를 못 벗어요. 그런데 자, 이번에 얘를 봅시다. 얘는 자, 21.3 곱하기 21.3 곱하기 얘는 100분의 1 하시면 돼. 맞잖아. 이거 헷갈리시면 이제 저기 다시 한번 복귀하셔야 돼. 이건 잘 하셔야 돼. 얘를 갖다가 10분의 1 하면 2.13 되고 100분의 1 하면 0.213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쪼갤 수가 있지. 루트 21.3 곱하기 루트 100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치? 루트 100분의 1. 얘 어때? 이거는 제곱수란 말이야. 이건 루트가 필요 없는 애야. 유리수잖아. 10분의 1이야, 이 녀석은.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럼 이 녀석은 10분의 1에다가 곱하기 21.3의 반쪽을 갖다가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그 10분의 곱하시면 바로 우리는 이제 이 녀석 값도 구할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게 1부터 99.9를 작은 방향으로 더 작아져서 벗어나든 아니면 커져서 벗어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뭐 10이나 뭐 10 같은 걸 곱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느냐, 10이나 100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분의 1 같은 걸 곱해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어느 블럭을 쓸지는 그 곱해지는 게 루트를 벗을 수 있는 녀석으로 가는지, 이렇게 안 벗는 녀석인지 벗는 녀석인지, 여기도 이렇게 안 벗는 녀석인지 벗는 녀석인지를 갖다가 우린 구분하셔서 하시면 돼. 요게 포인트야. 됐지? 자, 이거에 대해서 뭐 내가 더 설명은 안 할게. 이거 교재 내용은 그 얘기야. 그럼 넘어가서 한번 우리가 뭔 말인지 알 거야. 아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는 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제 다듬어질 거야. 한번 해볼게. 자, 거듭 말하지만 제곱근표에서는 우리가 1.00부터 99.9까지 세 가지 숫자가 들어가지만 1의 자리일 때는 소수 2개,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는 소수 1자리 이렇게 한다 그랬어. 근데 이제 표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일반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져. 물론 경우에 따라 표의 일부를 주기도 해. 자, 다음 값을 구하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쪼갤까? 자, 얘는 두 가지가 할 수, 처음이니까 두 가지 다 해볼게. 자, 얘 같은 경우 보면은 루트 2.10 곱하기 100을 할 수도 있고 루트 21.0 곱하기 10을 할 수도 있는데, 그치? 자, 어느 쪽으로 쪼개는 게 나을까? 그건 바로 얘를 나중에 이게 루트를 쪼개질 텐데 제곱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키포인트야. 이건 안 될 거야. 얘가 되겠지. 왜? 그래서 얘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겠지? 루트 2.10에다가 루트 100이 이렇게 쪼개질 수 있으니까 얘가 바로 10이 되잖아. 얘는 무리수가 아닌 제곱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 값만 알면은 여기다 10배를 곱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건 얼마야? 1.449지? 1.449예요. 거기다가 10을 곱한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4.49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99.9를 넘어가는 100의 수까지도 루트를, 제곱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표를 활용해서. 어때요?
이렇게 그냥 그나마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나머지는 그렇게 늘려서 너희들이 확장해서 써라. 더 이상은 나도 못한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2번 먼저 갈까요? 5번 할까요? 5번 합시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21 곱하기 100분의 1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2.1 곱하기 10분의 1도 있을 텐데, 얘는 안 돼. 이게 제곱수가 아니거든. 얘로 가셔야죠. 그러면 21, 사실 정확히 말하면 21.0이에요. 곱하기 루트 100분의 1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 10분의 1이 되잖아요. 따라서 얘만 구하면 돼요. 이게 얼마예요? 4.583. 원래는 제곱근표에서는 21.0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21을 찾으시고 이쪽에다가 0인 걸 갖다가 찾으셔가지고 그 교차되는 값을 찾으셔야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놓게 되면 위에 걸로 가시는 게 맞죠. 이 값이 얼마냐? 4.58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랑 얘를 갖다가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10분의 1인 거니까 얼마예요? 0.458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나마 얼마나 이게 다행이에요. 이걸 그냥 니들이 구해보려면은 골이 빠개지겠죠. 나는 포기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다음 2번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보이나요? 얘를 갖다가 21 곱하기 100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아니면 이걸 갖다가 2.1 곱하기 1000을 하는 순간 이걸 하면 안 돼요. 얘가 안 될 거잖아. 얘가 낫지.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루트 21 값이 얼마냐면 0.4583이고 얘는 얼마가 되느냐? 루트 100이니까 10과 똑같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4.583 거기다가 1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45.8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6번도 볼까요? 자, 얘는 이제 이쪽은 1보다 작은 케이스예요. 이쪽은 99.9보다 큰 케이스고. 자, 작은 것도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2.1 곱하기 100분의 1도 가능하고 아니면 21 곱하기 1000분의 1도 가능은 한데 요거 바꾸는 거 헷갈린 친구들은 그거는 좀 신경 쓰세요. 그건 이 전 단계에서 여러분이 좀 숙달을 시키셨어야 되는데 약간 못 그런 거니까. 자, 이거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걸로 가야 될까? 이걸로 가야 될까? 그렇죠? 얘로 가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루트를 못 벗어요. 그러니까 얘로 가시면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쓸게요. 이건 루트 2.1에다가 루트 100분의 1 되니까 얘가 얼마야? 10분의 1이잖아요. 아까 쓴 것처럼. 이 값만 알면 돼. 이게 얼마야? 1.449야. 1.449를 10분의 1 간 거니까 0.144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또 큰 걸로 가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21 곱하기 1000을 하시면 안 돼. 2.1 곱하기 만을 가셔야 돼. 왜? 1000은 제곱수가 아니지만 만은 제곱수거든. 그래서 얘는 루트 2.1에다가 루트만. 얘는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곱해서 얘를 계산해서 100배라라 이 뜻이에요. 이걸 100배 하는 거니까 얼마야? 144.9가 나오겠죠. 이거 100배 하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7번 또 작은 거 가볼까? 자, 이제 헷갈리죠 약간. 여러분 이게 0000분의 1이야. 10000분의 1로 하시면 돼. 이거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니까. 그래서 21 곱하기 만분의 1로 가시는 게 맞아요. 2.1 곱하기 2.1 곱하기 1000분의 1로 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돼요? 루트 21에다가 루트 만분의 1이잖아요. 얘는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루트 21 값 4.583. 4.583에 10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0.04583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 위에 거보다 한 자리가 더 늘었는데 이건 21 곱하기 만을 하시는 게 맞겠죠. 네. 왜냐하면 2.1 곱하기 10만 하게 되면은 또 공이 5개니까 안 쪼개져요. 무리수를 못 벗어요. 근호를. 자, 그러면 얘로 가시니까 루트 21 곱하기 루트 만이니까 이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00배 하시면 되겠죠. 458.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에 비해서 한 자리 더 내려갔죠. 얘 같은 경우는 21 곱하기 10만 분의 1이 아니라 2.1 곱하기
공이 몇 개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필요하죠? 와우, 100만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1000분의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1 곱하기 1000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1000분의 1 하시면 되겠죠. 0.00144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바꾸시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루트 1.00부터 루트 99.9를 벗어나는 경우의 값들도 이렇게 활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먼저 2.42. 자, 앞에 두 글자는 이쪽으로 한다 그랬죠? 앞에 두 개는 무조건 1.23 이렇게 두 개 있다면은 뭐가 됐든 점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 녀석은 1로 가셔야 되고요. 이 녀석은 네, 이렇게 이쪽을 타시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4이니까 2.4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네요. 그거의 교차점이니까 1.556 맞았죠? 자,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5는 여기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3은 여기서 찾는 거니까 교차하는 부분은 1.591 이것도 맞았습니다. 다음 2.5, 2.5는 여기서 찾고 마지막 5는 여기서 찾으니까 이게 교차하는 부분이니까 1.597 이것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루트 2.60 자, 2.6짜리 앞에 두 개짜리는 여기서 찾고 그 다음 마지막 0이니까 여기서 찾아야겠죠. 교차 부분이니까 1.612 이것도 맞습니다. 마지막 2.74 아마 얘가 답이 되겠죠. 왠지 필이 그러네요. 앞에 2.7은 여기서 찾고 그 다음 마지막 4는 여기서 찾으니까 두 개가 만나는 점이 1.655인데 요게 2호로 틀렸네요. 그래서 5번 이렇게 답이 5번이 되겠죠. 어때요? 쉽죠? 그냥 저 찾는 방법만 아시면은 저 표 찾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가면 큰일이야. 이 정도 이해가 되셔야지. 그지? 자, 제가 볼 땐 제일 쉽습니다. 제곱근 단원에서. 5번 됐고요. 2번 갑니다. 또 표 보겠습니다. 표만 줄곧 나옵니다. 표를 볼게요. 루트 x, x가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 모르는데 2.971에 그럼 여기 내에서 찾아야겠죠. 눈을 부릅뜨고 봅시다. 2.97이 어디야? 난 봤어. 여기 있잖아. 딱 그지? 눈이 빨라야 돼. 그럼 봐. 이 녀석은 거꾸로 이쪽이 3이고 이쪽이 8.8이니까 루트 8.8을 여기서 따오시고 마지막 자리는 얘가 차지하겠죠. 바로 그래서 루트 8.83 값이 바로 이 루트 x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x 값이 8.8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y 값이 뭔지 몰라. 하지만 2.951이래. 2.951은 어디냐면 바로 딱 여기 보여. 눈치가 빨라야 돼. 그럼 2.91 여기니까 이게 쪼개면 앞에 두 개는 8.7일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 1이 되겠지. 자, 이게 바로 누가 돼? 루트 y가 되겠지. 그러니까 2.59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y 값이 얼마야? 8.71이 될까요? 자, x에서 y를 빼래. 아주 어려운 뺄셈이죠. 소수의 뺄셈입니다. 여기서 빼면 얼마일까요? 네, 0.1, 2가 나와야겠죠. 이걸 더해야 나올 테니까 빼면 이게 나와야겠죠. 0.12.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제 뭐 식상할 거예요. 넘어가도 괜찮겠죠? 다음.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제곱근표에서 47.4의 제곱근 값이 A예요. 제곱의 반쪽이 47.4니까 47제에다가 4, 교차점이 6.885. 즉 A 값은 6.885가 되겠죠. 66에 36이니까 또 77에 49니까 대충 맞겠죠. 그죠? 다음에 6.935. 어디야? 6.935면 바로 여기 있네요. 6.935는 보니까 여기 1 나오고 48이니까 루트 48.1 값이 바로 6.935라는 것을 우린 제곱근표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B가 바로 얘가 되겠죠. B는 48.1. 네, AB 값 다 구했어요. 그리고 이대로 하면 너무 쉬우니까 조금 더 어려우려고 용을 썼네요. 1000배 해주래요. 1000배 해줍니다. 그럼 여기다 1000배 하면 10, 100, 1000이니까 6885가 나올 거고요. 이 녀석이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10배 하래요.
그럼 481이죠. 아, 그걸 또 더하래요. 왜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킬까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덧셈은 여러분도 할 줄 알잖아. 초딩 때 했잖아. 얼마가 됩니까? 자, 끝자리부터 6,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3, 7, 736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맞아요. 검산도 했어요. 7366. 여러분 덧셈 잘 하셨겠죠? 이 문제는 덧셈이 아니고 제곱근표를 읽어내는 연습입니다. 넘어가도 괜찮겠죠? 별로 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4번. 자, 이제 요거부터 이제 시험에 조금 나올 수 있는 엔트리급이에요. 잘 쪼개셔야겠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이 9.1을 쓰든가 91을 쓰든가 중요한 건 그 옆에 딸린 애가 제곱수가 되면 돼요.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 이걸 봅시다. 얘는 자, 우리가 봐도 이게 9.1로 놓는다면은 얼마가 들어가겠어? 9가 한 칸, 두 칸 더 백으로 가야 되니까 100분의 1로 놓을 수 있겠죠. 이게 맞겠죠. 얘를 갖다가 91로 놓는다면은 1000분의 1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돼. 못 써먹어. 얘로 가셔야겠지. 방금 여전히 했잖아. 계속.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루트 9.1에다가 루트 100분의 1이니까 이거는 10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9.1을 구하신 다음에 10분의 1만 곱해주라 이 뜻이에요. 루트 9.1은 여기 나왔죠. 3.017. 그거 10분의 1인 거니까 0.3017로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번엔 불렸어. 큰 거야. 어떻게 할까? 91 곱하기 만을 하는 게 낫겠죠. 이거 갖다가 나 9.1 쓸 거면은 10만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공 5개는 어떻게 제곱수가 안 돼서 못해요. 만은 100의 제곱이니까 쪼갤 수 있죠. 얘는 루트 91 곱하기 루트 만으로 하셔서 얘는 100이니까 얘를 100배 해주라 이 뜻입니다. 루트 91이 9.539니까 953.9로 칸을 2칸만 옮겨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네, 이 정도야 뭐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아직 약간 조금 느릴 수 있는데 몇 번 하면 빨라져요. 속도만 스피드업하는 거에만 포커싱을 맞추시면 괜찮고 포인트는 뭐라고요? 네, 그 바로 뒤에 붙어있는 녀석이 짝수, 그러니까 그 제곱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뭐 1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되든가 작을 경우는 큰 개는 뭐 100이나 만같이 되든가. 자, 조금 쉬었다 할까? 자, 그러면은 일단 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쉬는 시간 이후에 달리면 되지 뭐. 자, 보겠어요. 루트 4.5는 2.2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죠. 분명히 4.5하고 45 어느 걸 쓸 거냐 이거야. 한 끗 차이로 제곱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주 옳지 않은 것. 루트 4,500. 4,500 같은 경우는 이걸 4.5 곱하기 1000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45 곱하기 100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얘는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 45 곱하기 100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할까요? 루트 4,500은 45 곱하기 100이 되니까 루트 45 곱하기 루트 100. 이 녀석은 10이니까 네, 10 곱하기 루트 45를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45가 6.708이니까 그걸 10배 하게 되면 67.08이 맞겠죠?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할게요. 이제 루트 450. 얘 같은 경우는 45 곱하기 10을 해봤자 10을 못하니까 4.5 곱하기 100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가 루트 100으로 쪼개지니까 10이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을 10배 하시면 돼요. 4.5가 2.121이니까 2.121이라는 값에다가 10배를 하게 되는 거니까 21.2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았죠? 이것도 참이에요.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루트 0.45. 얘는 말 그대로 사실 그냥 100분의 45니까 45 곱하기 100분의 1로 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4.5 곱하기 10분의 1보다는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루트 45에다가 루트 100분의 1이니까 이거 10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루트 45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10분의 1만 곱하시면 되겠죠. 루트 45는 6.708이니까 그거보다 한 칸 더 작아지는 0.6708로 쓰시면 되겠죠. 네. 이쯤이면 틀린 게 나오면 좋겠는데 결국 끝까지 갈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틀린 게 없어요. 4번 하겠습니다. 4번 여기다 쓸게요. 자, 루트 0.045인데 얘 같은 경우는 4.5 곱하기 100분의 1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45 곱하기 1000분의 1을 하셔야 되는데 1000이 안 돼.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얘는 루트 4.5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 한 것과 똑같이 되겠죠. 루트 100분의 1이니까 10분의 1. 이 정도는 이제 좀 압축해도 되겠죠. 루트 4.5가 2.121이야. 0.2121로 바뀌시겠죠. 네. 여기까지 맞았으니까 결국 끝까지 갈 모양입니다. 일단 답은 5번인 걸 예상을 하시고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루트 4.5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이 되지만 45를 해야지만 얘 기준으로 10,000분의 1 갑니다. 45 곱하기 10,000분의 1이에요. 왜? 10,000분의 45니까. 그쵸? 10,000분의 45인 걸 알죠? 4자리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가 루트 45를 곱하기 한 다음에 루트 10,000분의 1은 100분의 1을 똑같은 것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6.708이니까 6.708에다가 100분의 1 한 거니까 0.06708이 되어야지. 얘는 공이 하나 더 내려갔네. 그래서 틀립니다. 자,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소수로 바꾸는 거 막 100분의 1, 1000분의 1 헷갈리는 친구들이라든가 느리거나 부정확하면 실수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이전 단원에서의 그 약점들이겠지만 그런 거 다 이제 확인해 보려고 내는 문제 중에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그러면 우리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2부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